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책이 아니고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스크린에서 내려온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퍼펙트 데이즈가 계속 그 강남에 있는 곳에만 걸려 있어가지고 보러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보러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스크린이 내려왔고 시리즈 1을 사용해서 이제 구매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 드라마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그 시점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저는 그 주인공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장면들, 모든 장면들, 모든 순간들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의 매일, 우리들의 모든 순간, 우리들의 모든 날들은 퍼펙트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운수 좋은 날도 살짝 떠올랐는데, 저는 그 운수 좋은 날보다는 그거과 비슷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모든 날은 완벽하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모든 생활은, 우리의 모든 순간은 완벽하다로 끝맺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그 일상들이 정말 일상스러워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 가운데에서 소소한 것들, 사진을 찍는 취미라던가, 좋아하는 테이프를 골라서, 음악을 골라서 들으면서 운전하며, 드라이브 하면서 일하러 가는 것이라던가,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소하며 일을 하는 것이라던가, 그것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깨끗하게 자신만의 도구를 발명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조카를 어, 인간답게 대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조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들, 하지만 조금 어색한 것들, 어색하지만 소중하게 대하려는 것들, 소중하지만 어색하게 대하려는 것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그 조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조카도 그 주인공을 좋아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것들, 굉장히 소소한 일상들, 이죠. 굉장히 소소하죠. 굉장히 커다란 극적인 뭔가가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좋아하는 서점에 가가지고 100엔짜리 중고 책을 사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소소한 행복들, 그런 소소한 일상들, 그런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겠지만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린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소한 행복이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날들, 주인공의 그 모든 소소한 일상들이 완벽하듯이, 우리의 모든 소소한 일상들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 슬퍼, 너무 슬퍼, 너무 매일매일 저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런 장면이 나오잖아. 저렇게 막 울고
울면서 드라이브하는 그런 장면이 너무 짠하고 슬프잖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같더라고요. 우리의 일상 같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삶, 매일 똑같은 일상, 매일 똑같이 금전을 벌어야 하는 우리의 생활들,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의 생활들과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소탈하고 소소한 그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 울타리들, 일들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일탈을 저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는 일탈을 항상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일탈을 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우리 모습들을 보자면 우리는 항상 어떤 굴레들 안에서, 어떤 일상들 안에서, 어떤 틀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의 어떤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좋은 것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주인공과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그 주인공의 여동생을 통하여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나, 주인공과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 결국엔 성공을 짊어진 주인공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잠깐 등장하지만, 잠깐 나오지만.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좀 더 즐거운 삶,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격식이 있는 삶?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삶이 좀 더 격식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요. 사람들의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격식 있는 삶을 살죠. 그 여동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여동생과 주인공의 삶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여동생의 삶을 동경하고 그 여동생의 삶처럼 살아가고 그 여동생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죠.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데 주인공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소소하게 잘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공의 삶을 누구도 퍼펙트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그 주인공의 그 삶이 굉장히 멋있어요. 저의 삶 같기도 하고 굉장히 완벽해요. 그래서 굉장히 완벽하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굉장히 완벽한 삶이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면서 나의 모든 순간과 나의 모든 그 일상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질의 격식이 없어 보이는 대단스럽지 않은, 잘나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에겐 굉장히 완벽했다. 나에겐 굉장히 완벽한 일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소소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분초와 나의 모든 일상은 완벽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 똑같은 그 일상들과 오버랩되고 겹쳐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소소하게 행복해하는, 소소하게 즐겨하는, 소소하게 즐거워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 나도 그런 거 하나쯤 있는데, 아, 나도 저런 거 하나 있는데, 아, 나도 저렇게 행동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서, 아, 그러고 보니 그런 곳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오묘하고 절묘하게, 맞아, 그 삶이 나에겐 굉장히 완벽해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순간과 나의 모든 일상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이런 드라마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실 분들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주인공의 일상만을 보여주거든요. 청소하는 일상, 밥 먹고 술 마시는 일상, 목욕탕 가는 일상, 그 일상에 찾아온 어떤 조카, 그리고 그 일상에 찾아온 매주 가는 그 술집의 그 마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마담이라고 하면 좀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의 그 술집의 그 마담이 그 꼭 우리나라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 주인인데, 그 여주인, 술집의 여주인인데, 주인공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부분이 있지, 진짜로 마음에 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고요. 그 마담이 전 남편과 어떤 일이 있고 주인공이 어떤 시련의 아픔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일상들이 굉장히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와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극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거든요. 영화의 전개가 극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막 굉장히 괴롭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실 수 있고, 그래서 막 흥미진진해, 재밌어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런 주인공의 일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느끼게 되고 오버랩하게 되고, 결국엔 나의 일상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멋있었어요. 기다리길 잘했다, 기다려서 보길 잘했다. 지금 11,000원에 결제가 가능한데 영화관에 가는 것과 같은 그 금액의 결제를 하더라도 좋았다. 난 VIP로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결제를 해서 보기엔 너무나도 좋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취향이니까 추천을 함부로 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막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영화는 아니어서. 근데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일상의 어떤 즐거움과 소소함과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나의 일상의 즐거움을 떠올리고, 그래서 그 소소함의 행복을 떠올리고 그럴 수 있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그 애잔함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일상에서 느끼는 그 애잔함,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와 그 일상은 끊임이 없다, 그 일상은 계속된다에 대한 애잔함도 물론 느낄 수 있어요. 막 행복감만을 느끼지는 않아요, 여러분. 애잔함도 느끼지만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퍼펙트 데이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